네펜데스는 변기가 되었습니다. 변기는 앉는 사람의 사이즈를 고려해야 하고 또한 그 무게를 견뎌야 합니다. 나무 두더지 엉덩이에 최적화된 사이즈. 또한 이 네펜데스는 힘을 주면 깨질 정도로 단단합니다. 배설물을 한 곳으로 모을 수 있는 유선형의 디자인. 이 잘록한 구멍으로 배설물을 남기지 않고 모으며 또한 역류를 방지합니다. 인간이 만든 변기와 한 가지 다른 점은 뚜껑 부분에 나무 두더지를 유인하는 하얀 물질을 만든 것. 이 물질 덕택에 나무 두더지는 완벽한 자세를 취할 수 있죠. 나무 두더지가 핥아먹는 하얀 물질 속엔 단맛뿐만 아니라 배변을 활발하게 하는 성분도 들어 있습니다. 조준이 잘 안 되는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구멍에 들어가지 못한 배설물도 결국 비가 오면 씻겨 들어갈 수 있는 구조죠. 이것이 공중에 달린 변기 네펜데스 로이가 척박한 환경에서 살아남는 방식입니다. 하루 중 20시간을 자는 코알라. 코알라는 물이 없다는 뜻입니다. 코알라는 물을 먹지 않습니다. 오직 유칼립투스 잎으로부터 수분과 양분을 모두 얻습니다. 그런데 독성이 있는 유칼립투스 나뭇잎. 동물들로부터 잎을 보호하기 위해서죠. 독성이 있는 잎을 소화시키기 위해 코알라는 대부분의 시간을 잠으로 보냅니다. 생후 3개월 된 새끼 코알라. 어미 코알라는 유칼립투스 독성의 면역력을 가지고 있지만 새끼 코알라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새끼 코알라는 특별한 이유식을 먹어야 합니다. 새끼는 주둥이와 팔로 어미의 아랫배를 문지르며 마사지합니다. 초반에 나오는 이유식은 단단해서 거의 먹지 못합니다. 특별한 이유식은 바로 어미의 배설물. 독에 대한 면역력이 있는 어미의 배설물을 먹어야 새끼도 독에 대한 내성을 기를 수 있기 때문이죠. 자세를 고친 뒤 마사지를 계속하는 새끼 코알라. 이제 흡수하기 좋은 상태의 배설물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약 한 달 뒤면 이 새끼 코알라도 젖을 완전히 떼고 나뭇잎에만 의존해 살아갈 것입니다. 잎은 자체가 영양기관입니다. 소화 흡수에 다소 문제가 있지만 많은 초식 동물이 오직 잎에 의지해 살고 있죠. 영양분이 떨어집니다. 나뭇잎은 거름이기 때문이죠. 그러나 개별 식물에게 아무데나 떨어지는 낙엽은 의미가 없습니다. 오직 자신에게 떨어져야 자신의 양분이 될 수 있죠. 그래서 이 네펜데스는 입을 벌립니다. 입을 벌려 나뭇잎을 받아먹기 위해서죠. 네펜데스는 육식을 한다고 알려져 있지만 이 네펜데스는 나뭇잎을 먹습니다. 채식주의자인 셈이죠. 뚜껑이 작고 젖혀진 것도 낙엽을 잘 받아먹기 위해서입니다. 이들이 나무 아래에 무리지어 사는 이유도 이 때문입니다. 낙엽이 가장 많이 떨어지는 위치에서 낙엽이 떨어지기만을 기다리고 있죠. 실제로 이 네펜데스 속엔 모기유충, 올챙이, 지렁이 등이 건강하게 살고 있습니다. 사체가 쌓여 있어야 하지만 오히려 작은 생태계가 만들어진 것이죠. 통 속엔 나뭇잎을 분해할 정도의 약한 소화액만 들어 있습니다. 하지만 네펜데스는 입구가 작아 나뭇잎을 모으는데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다 효율적으로 나뭇잎을 모으려는 식물들도 있습니다. 직경 2m의 아름드리 거목, 약 20m 위에 천국을 향한 계단이 있습니다. 이 식물은 나무 기둥을 나선형으로 감싸면서 자랍니다. 잎 한 장의 크기는 약 30cm. 이 지역 사람들이 코끼리 귀라고 부를 정도로 큽니다. 이 식물은 착색난, 나무나 바위 등에 붙어 사는 난이죠. 흙도 없는 20m 높이에서 구할 수 있는 영양분, 역시 나뭇잎입니다. 첫 번째 잎은 낙하 속도를 줄이고 다음 잎이 튕겨져 나가는 나뭇잎을 받아냅니다. 낙하 패턴을 고려한 계단형의 잎 배치. 식물은 나뭇잎을 어떻게 받아내야 하는지 알고 있죠. 이렇게 나뭇잎이 쌓이면 균류가 모여 나뭇잎을 분해하게 됩니다.